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끝이 난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서 제가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많이 힘들고 서러웠기 때문에 지금의 여유로운 생활에 크게 만족을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순 없나 봅니다. 저는 경제적인 자유 외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도 꿈을 꿨었는데요. 그 소망은 결국 두 번이나 실패로 끝이 났으니까요. 저는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곱창집과 고깃집 두 군데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둘 다 제법 규모도 크고 기복 없이 장사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 외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주택 건물 하나도 들고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도 성공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선 굉장히 큰 성공이에요. 왜냐면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아빠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아빠라는 단어가 일종의 금기어기도 했어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건 엄마가 미혼모였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뭔지 내 친아빠는 어디에 있는지는 엄마가 끝까지 얘기해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아빠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돈을 벌어야 해서 잔업도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늘 혼자였던 게 기억납니다. 저희 집은 다세대 주택에서도 가장 안쪽 집이었는데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안은 굉장히 컴컴했습니다. 저는 그 컴컴한 집이 참 무섭고 싫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저 혼자 밥하고 국 퍼서 밥 대강 먹고 숙제하고 TV 보면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늘 신경은 현관문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기다렸으니까요. 엄마는 늦게 자주 오셨고 항상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저한테 인사도 없이 화장실로 가셔서 씻고 곧장 잠자리에 드셨어요. 엄마는 늘 피곤해하고 예민해 하셨기에 저는 엄마랑 평소에 별로 대화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그제야 집이 좀 덜 무섭고 편안했거든요. 저는 엄마가 좋았고 엄마 바라기였습니다. 반면 엄마는 저를 버거워하고 저를 원망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빠듯한 살림으로 저랑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드신 듯 했죠. 저는 그렇게 엄마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좀 더 머리가 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에는 엄마와 제법 서먹해졌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귀찮아해도 자주 매달려서 조잘조잘 거렸는데 저도 머리가 크면서 엄마가 나를 귀찮아한다는 걸 느낀 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그맘때 작은 사기를 당하면서 그나마 모아둔 제 등록금을 날리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학은 나중에 내가 돈 모아서 알아서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대학은 좀 더 나중으로 미뤄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 알바한 곳은 경마장에서 막건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알바비가 쏠쏠하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처음 하는 알바다 보니 어리숙해서 일도 잘 못하고 욕도 많이 먹었죠. 경마장 오는 아저씨 아줌마들은 다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서 조금만 늦게 주면 욕을 하고 유리벽을 주먹으로 칠 때도 많아요. 그런 게 무섭기도 해서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알바비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돈을 벌면 저 필요한 생활비랑 저금하는 금액만 조금 빼고 몽땅 엄마를 드렸습니다. 엄마도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돈 안 보내냐 그러시고 저한테 돈 없냐고도 잘 하셨죠. 저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돈을 버는 족족 엄마한테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제 대학 등록금도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대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돼갈 무렵 엄마가 빚을 잘못 졌다고 그거 갚아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 하셨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이요. 그전까진 엄마가 달라고 하면 다 줬지만 그 돈만큼은 못 준다고 버텼습니다. 저한테는 희망 같은 돈인데 그걸 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일로 엄마랑 심하게 싸우고 엄마는 이날 이때까지 고생하며 키웠는데 지밖에 모른다고 저를 비난하셨어요. 저도 악에 받쳐서 엄마에게 누가 낳아달라고 했느냐, 왜 나를 원망하느냐고 했고요. 심하게 싸우고 저는 방에 있는데 엄마는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나가신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거든요. 엄마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현장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자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인 엄마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돈 드릴 걸,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걸 하면서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컴컴하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외톨이가 되었던 거죠. 게다가 제가 그렇게 꽁꽁 싸들고 있던 등록금은 어차피 엄마한테 빚받으러 온 사람한테 뜯겼습니다. 저도 어리고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 그게 제 전 재산이라고 하고 준 거죠. 그렇게 엄마도 사라지고 그나마 모은 제 돈도 없어지고 저한테 남은 건 전세인 그 집뿐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빚쟁이들한테 그나마 있던 돈까지 다 뺏기고 삶의 의지를 잃은 채 열흘 정도 집에만 있었어요. 그 와중에 배고프면 마른 미역 먹고 남은 쌀로 죽 끓여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남은 쌀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다는 현실이 제대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새도록 울고 다음날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보자 생각했죠. 그리고 구인구직 신문지 들고 와서 알바자리 찾았어요. 하루에 2건의 알바를 뛰었고 틈틈이 부업도 했습니다. 쉬는 날까지도 단기 알바를 찾아서 일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한다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는 일도 눈치껏 잘하는 편이고 빠릿빠릿한 편이어서 어디에서 일하든 사장님들이 좋아하셨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단순한 서빙 알바도 머리를 잘 쓰면서 해야 일이 효율적이거든요. 저는 나름 똑부러지게 일한다는 말을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몸이 힘들고 제 속이 어두울지언정 일할 때는 늘 싹싹하고 밝게 일했습니다. 남의 돈 받으면서 일하려면 그 몫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또 늘 씩씩하고 밝게 일하는 제 모습을 보며 월급을 올려주시는 사장님도 있었고 매니저 직급을 달아주신 사장님도 있었죠. 저는 당장에 돈을 버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 진학을 생각해보거나 일반 회사로 취업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매일매일 일을 했었어요. 제 20대는 죽어라 알바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저한테 연애 걸어오는 동료 직원이나 손님들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다 쳐내고 오직 돈 버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갈 때쯤 버스에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볕이 잘 들어오는 널찍하고 쾌적한 집에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여유롭게 지내는 저의 모습 같은 거 말이죠. 아니면 다정한 남편과 귀여운 아이를 키우며 하하호호 행복한 가정을 이룬 모습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좋고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람에겐 누구나 기회가 온다는데 나한테도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그 기회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는 제가 29살일 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를 평소에도 늘 좋게 보셨던 사장님이 저한테 2호점을 맡아서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월급 사장 자리를 제안하신 거죠. 저라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2호점을 제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월급 사장이긴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직원들보다 솔선수범해서 일했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운영을 맡았던 2호점이 본점보다도 매출이 더 잘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일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장님의 남편분이 저를 몹시 눈엣가시로 생각하셨어요. 원래도 2호점을 사장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넘긴 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래저래 잡음이 많이 생겼고 결국 저는 운영을 맡은 지 4년 만에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과 여태까지 모아두었던 자본을 바탕으로 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도 요리를 좀 했지만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손맛 좋은 주방 이모님을 스카우트해서 시작했었어요. 여태까지 일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 식당을 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 식당은 처음부터 꽤나 잘 됐고 매출이 꾸준하게 잘 이어졌어요. 저는 대학도 못 갔고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오던 식당 일을 해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운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식당까지 잘 되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나는 식당 운영하는 게 천직인가 보다. 내가 다른 일을 못해서 식당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일이 나한테는 제일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그렇게 운영하는 식당이 꾸준하게 잘 되면서 저는 꽤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다른 식당을 열었어요. 메뉴는 달랐지만 그 식당 역시 잘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자는 사업 제안도 좀 들어왔었는데 저는 2개 식당 운영하는 것도 벅차서 그냥 거절했어요.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충분했거든요. 게다가 그 돈으로 그맘때 투자한 부동산이 잘 되면서 저는 더욱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저한테 돈복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투자하는 족족 잘 되면서 어느덧 돈을 버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쉬운 일이 돼버릴 정도였어요. 저는 그맘때 식당 2개와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주택 건물 하나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쌀통에 쌀이 비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돈도 없어서 마른 미역을 씹어 먹었던 제 앞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맘때 제가 원하던 뷰가 좋고 볕이 잘 들고 널찍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가게 운영도 점장들에게 많이 일임을 했기에 운동도 배우고 취미도 배우러 다니면서 드디어 저에게 찾아온 여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며 돌아오던 제가 상상했던 그 집에서 말이죠.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망까지 이루어지니 또 다른 저의 소망이 생각났습니다. 다정한 남편과 가정을 이뤄서 예쁜 아이도 낳고 싶다는 소망이요. 늘 외롭게 자랐던 저와 달리 제 아이한테는 사랑과 풍요를 넘치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의 2번째 소망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맘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은 남자였고 사업가였어요.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답고 멋있더라고요. 능력 좋고 괜찮은 사람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 정년기로 치면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그 남자는 저보다도 5살이 많았으니까요. 그 남자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결혼은 꿈도 못 꿨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씩씩하고 남자다운 성격에 푹 빠진 저는 그 남자와 반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서두른 것이었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처럼 저는 그 남자와 결혼 생활 1년도 안 돼서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이유는 가정폭력이었어요.
그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 보니 결혼 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오로지 저만을 위하는 모습이었다면 결혼하고 나니 밖으로 많이 돌고 성격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3개월 정도 뒤에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화난다고 핸드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에 좀 놀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화난다고 골프채로 집에 있는 거울을 박살내더라고요. 너무 경악이었고 그 일로 헤어진 애 만의 소리가 나왔는데 저한테 손찌검을 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바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그 남자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가게 앞에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고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좀 흔들려서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몇 달도 안 돼서 저에게 또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10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엔 진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또 처음처럼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생쇼를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순순히 헤어질 줄 아느냐고요. 연애 기간도 결혼 기간도 짧았지만 이혼만큼은 참 지지부진 오래도 끌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겨우 끝을 냈고 다시는 결혼 생각을 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는데 전 남편은 얘기 좀 하자면서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전 남편이 계속 얘기 좀 하자며 제 팔을 잡아당겨서 소란이 좀 일어났는데 그러던 중 어떤 남자가 쫓아와서 전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가게에 단골로 오는 손님이었는데 CCTV 설치하는 일을 한다고 했었어요. 막무가내인 전 남편 때문에 제가 곤란하던 차에 그 남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를 도와준 거죠. 그 과정에서 전 남편과 그 남자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고 전 남편이 그 남자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도착을 했고 전 남편은 난동을 피우다가 연행까지 되었습니다. 진술 때문에 그 남자와 저도 서해 같이 갔고요. 전 남편은 거기서도 반성 없이 굴어서 결국 임시 구금됐고 저랑 그 남자는 서에서 나왔어요. 저는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괜히 이런 일에 엮여서 어떡하냐 그랬습니다. 그 남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도와주었느냐 하니까 퇴근하고 지나가는데 소란이 일어서 도와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저희 식당에 자주 오고 저랑도 인사를 자주 하는 사이인데 모른 척하기 그랬다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저를 도와줬다고 하니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식당 한번 오라고 식사 대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후 저는 전 남편을 상대로 스토커 고소 및 접근 금지 신청도 했어요. 그러던 와중 그 남자가 동료들이랑 밥을 먹으러 저희 식당에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그날 그 남자 포함 동료들이 먹은 것까지 싹 다 계산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그 남자에게 괜찮다고 했죠. 그때 저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저희 식당에 밥 한번 드시러 오라고도 했고. 그래도 인원이 많아서 이거 다 하면 돈이 꽤 나올 텐데. 괜찮다니까요. 그때 경황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아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세요. 저야말로 괜찮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그 남자는 수더분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그 남자와 저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어렸어요. CCTV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본인이랑 다른 형 한 명이 공동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일 도와주는 직원들이라고 했고요.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 피부가 까무잡잡했는데 웃음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면 사람이 참 순박해 보이고 선해 보였죠. 저랑은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습니다. 저희 가게에 밥 먹으러 자주 왔고 저도 그 남자가 오면 반갑더라고요. 그러던 하루는 그 남자가 혼자 밥 먹으러 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누나,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돼요? 내일? 왜? 나 영화 티켓이 생겼거든요. 공짜. 같이 보러 갈래요? 저는 그 남자의 말에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데이트 신청인 건가 싶기도 하면서 이런 감정을 내가 가져도 되나 싶기도 했죠. 나랑? 뭐 하러? 다른 친구 없어? 여자친구. 없으니까 누나랑 보러 가자는 거죠. 이거 재밌대요. 같이 가요. 어차피 여기 점장님도 있고 직원도 많아서 자리 비워도 되잖아요. 저도 싫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내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그 남자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보여줘서 고맙다고 제가 술도 한 잔 샀죠. 저는 원래 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이상하게 그 남자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제 과거 얘기, 저희 엄마 얘기 등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은 그 남자는 저보고 고생 많았다고, 참 열심히 살았다고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위로받는 것 같고 누군가 내 삶을 인정해주는 기분마저 들어서 눈물도 왈칵 났죠. 그 남자는 그 후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전부터 저를 좀 좋아했었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지만 제 상황이 흔쾌히 그 남자가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전 남편 때문에 남자에게 학을 뗀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미혼인데다 저보다 5살이나 어리고 저는 돌싱이다 보니 더 그랬죠.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서로의 마음만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오랜 고민 끝에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 결혼이 너무 최악이었기에 오히려 괜찮은 사람을 만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저를 많이 위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죠. 전 남편이 좋게 말하면 남자답고 거침이 없는 편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남자는 뭐든지 제 위주로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연애를 했고 1년 반 정도 만났을 무렵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달리 결혼은 또 걸리는 게 많았죠. 제가 그때 이미 40이 넘었기에 아이를 가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우리 둘만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지 굳이 아이는 필요 없다고도 해주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또 어머님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허락을 먼저 받는 게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실 거라고 했다지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조건을 들으시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임신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부모님도 안 계신 고아인데다 무엇보다 한 번 결혼을 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어요. 어머님 입장에선 얼마든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님의 허락을 기다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내 조건이 결혼을 승낙하기엔 많이 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그 뒤에 남친이 겨우 자기 어머님과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선물 챙겨 들고 찾아뵀는데 실제로 만나뵈니 저를 잘 봐주실 생각 자체가 없으신 듯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도 대면대면하게 받으시고 거의 저에게 뭘 묻지도 않으셨거든요. 어머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요. 남친은 제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또 열심히 살았는지 등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남친 어머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이러실 거면 뭐하러 한번 보자고 하신 건지 싶어서 저도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남친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저기 이름이 수경이라고 했죠?
네,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됐어요. 뭐 얼마나 또 볼 거라고. 훈기가 한번 보자고 하도 졸라서 이런 자리 만들기는 했는데 솔직히 아가씨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아. 우리 훈기보다 나이도 5이나 많다고 그러고 또 한 번 이혼을 했다며?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내 입장에선 좀 그렇지. 아들이라고 훈기 하나밖에 없고 기왕이면 손주도 보고 싶은데 그쪽 나이도 있어서 임신도 좀 힘들 것 같고. 병원 가봤는데 건강하대요. 임신에 큰 문제 없다고. 그거야 병원에서 하는 소리고 현실은 다르지 아무래도. 여자 나이 그만치 됐으면 임신하는 게 좀 힘들지 않겠어? 게다가 어느 세월에 키울 거야. 뭐 훈기한테 들어보니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친이 좋긴 했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겠다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친이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이러려고 자리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엄마, 저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네요.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제가... 남친이 너무 흥분해서 따지길래 저도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어머님이 가뜩이나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와중에 남친이 저렇게 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왜 그래? 저 이 사람 상처받는 거 싫습니다. 엄마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러더니 저보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남친은 제 팔을 이끌고 가자고 했죠. 어머님도 황당해 하시고요. 저는 밖에 나와서 남친에게 왜 그러냐고 했고 남친은 저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랑은 상관없이 결혼은 진행하고 싶대요. 저랑 헤어질 수 없다면서요. 엄마가 자기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몇 분 전 어머님이 그토록 반대하시면 헤어지겠다고 하려 했는데 남친은 이렇게 저한테 진심이었구나 싶어서 그런 마음을 먹은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헤어질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그 남자를 보며 저도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 그 남친은 어머님을 열심히 설득한 모양이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철옹성 같았습니다. 남친은 엄마가 끝끝내 허락 안 하시면 그냥 우리끼리 시골리고 살자고까지 했죠. 저는 그건 너무 어머님한테 큰 죄를 짓는 거라고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엄마의 허락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면서 그냥 밀어붙이자고 했습니다. 그게 걱정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남친의 그런 모습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주변 상황에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의 결혼을 했었기에 스몰 웨딩으로 작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결혼식 직전에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끼리 결혼하는 건데도 너무 괘씸해하지 않으시고 결혼식에 와주신 건 감사했죠. 하지만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게 참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무척이나 잘했고 늘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결혼을 선택한 건 잘한 일이다 싶었죠. 그맘때 남편의 차가 너무 오래돼서 소음이 너무 시끄럽고 진동이 심했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한 번은 차가 퍼진 적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차가 그렇게 갑자기 퍼지면 몹시 위험한 일이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했고 남편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차가 너무 불안해 보였기에 제가 선물을 했어요.
가격으로 치면 1억 가까이 되는 국산차 중에서는 꽤나 비싼 SUV를 선물했죠. 남편이 한 번씩 저 차가 너무 예쁘다고 다음엔 저런 차를 몰아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차를 선물하자 남편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선물할 수 있다니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다 좋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이 늘 마음에 걸리고 죄송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저를 반기지 않으셔도 한 번씩 연락도 드리고 선물을 사들고 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전화도 잘 받지 않으셨고 찾아간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금세 뜨셨어요. 선물도 잘 안 받으시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싫으신가 싶어서 너무 우울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를 좀 받아주고 인정해 주실 법도 한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싫어하셨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하면서 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말해주는 건 고맙지만 제 딴에는 어머님에게 늘 죄송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기야, 미안한데 나 5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왜? 운영비랑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저번에 했던 공사대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르겠어. 이 자식들이 돈 떼어먹으려는 건지 뭔지. 공사를 시켰으면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고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소를 함부로 하면 누가 앞으로 우리한테 일을 맡기겠어. 천천히 받아내야지. 근데 당장 나갈 돈이 꽤 있는데. 그럼 내가 빌려줄게. 저는 흔쾌히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남편도 몹시 고맙다면서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에도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 정도 한 번 더 빌려가기도 했어요. 제 이런 얘기를 속속들이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친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찝찝해했습니다. 이번에 또 빌려갔다고? 남편인데 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작 빌려간 돈 갚지도 않잖아. 가족이니까. 가족일수록 더 갚아야지. 가만 보면 너네 남편 진짜 봉 잡았다. 뭔 봉을 잡아. 그렇잖아. 너랑 결혼하면서 결혼 비용이 신혼집 비용으론 단 한 푼도 안 들었잖아. 게다가 네가 그 비싼 차도 사주고 돈 필요하면 돈 빌려주고. 아니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인데 너네 시어머니는 왜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 자기 아들한테 얼마나 퍼주는 줄 알고. 나 참. 내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고 또 임신 가능성도 낮다 보니까.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 봐. 너네 남편이 지금처럼 그 비싼 차에 그 고급 아파트에 이런 생활이 가능했겠어? 너네 시어머니도 참. 친구의 말을 듣는데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친구 말도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제 옆에 있는 게 든든하고 좋았어요. 게다가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기에 두 번째 결혼만큼은 잘 해내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고급스럽고 좋은 코트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어머님한테 선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사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뭔가를 선물하면 필요 없다고 도로 들고 가라고 잘 그러셨거든요. 이 옷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어머님 댁을 가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더군요. 어디냐고요. 저는 어머님 댁에 간다고 했고 남편은 왜 자꾸 어머님 댁 가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온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먼저 어머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냐? 오늘 가게 쉬는 날이라서요. 곧 저녁 시간인데 식사하러 가실래요? 됐다. 나는 집에서 먹을란다. 그러지 마시고요. 좀 있으면 훈기 씨도 오는데. 됐다니까. 어머님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하셨죠.
저는 머쓱한 기분으로 옷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님, 홍기 씨 옷 사러 백화점 갔다가 어머님 것도 하나 사왔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 아휴, 됐다. 필요 없으니까 너나 입어. 어머님,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일부러 산 거예요. 누가 사달라고 했니? 필요 없다니까 귀찮게 굴어. 어머님의 모습에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제 결혼도 했고 저 홍기 씨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이제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어머님 코웃음 쳤습니다. 나한테 그걸 왜 묻니? 내가 어쩌든 말든 니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는 너랑 결혼 허락한 적 없다. 근데 니들끼리 알아서 결혼식 올리고 살림 차렸잖아.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찾아오는 건데? 나는 너 싫고 안 반가워. 저는 어머님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노력할게요. 노력한다고 나이가 적어지니? 노력한다고 이혼했던 사실이 없어져? 네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네가 반가울지. 게다가 너랑 결혼하면서 나랑 내 아들 사이도 틀어졌어. 걔가 얼마나 효자였는데 너랑 결혼한다고 내 말 어기고 지금도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군다. 근데 내 입장에서 네가 좋겠니? 자고로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인데 훈기가 너랑 결혼하고 나서 부모 자식 사이 엉망됐어. 이런 거 백날 들고 와봤자 나는 너 싫어. 하면서 제가 들고 온 종이 가방을 발로 차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관문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얼굴로요. 저는 어머님의 모진 말씀에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남편이 서 있길래 놀랐죠.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엄마 아들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저에 비하면 얼마나 과분한 사람인 줄 아세요? 고아에, 이혼녀에, 나이까지 많은 제가 뭐가 가분해. 엄마, 이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을 이유 없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엄마랑 인연 끊을 겁니다.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경악하시고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왜 그래? 그런 말이 어딨어. 자기가 이런 취급 받는 거 도저히 못 참아. 오냐, 그래, 인연 끊자. 여자한테 미쳐서 부모 자식도 모른 척해. 그래, 인연 끊자. 내 집에서 꺼져. 어머님도 절규하셨고 저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남편은 알겠다며 인연 끊겠다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왜 어머님한테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랬고 남편은 아무리 엄마라도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건 못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위해야 하는 가족은 어머님이 아니라 저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과 남편 사이가 너무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론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한 게 남편이 철저히 제 편에 서 있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엄마 마음에 들게 노력하라거나 무조건 맞춰드리라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뚝심 있게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일로 결국 어머님과 인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연락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런 거니 그게 너무 미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남편이 너무 든든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종종 연락도 하고 찾아뵈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기도 안 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갈수록 커졌죠. 그렇게 어머님과 연락을 끊은 지도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남편 명의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 전에 남편이 한 번은 술 먹고 자기는 이제 40이 다 되어 가는데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잃어놓은 것도 없어서 서글프다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제 재산은 결국 제 거고 자기는 사업한답시고 설치고 다녔는데 결국 남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요.
술 먹고 한탄을 좀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좀 덜 서글프겠냐고요. 남편은 너무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같이 사는데 누구 명의인지가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알지? 그럼 고마워 자기야. 나 엄마랑 인연 끊으면서까지 자기랑 결혼한 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자기 덕분에 나 너무 든든하다니까? 저는 기뻐하는 남편을 보며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아깝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맘때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기로 했었어요. 전에 후원했던 유기견 센터에서 유독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었고 제가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찬성했고요. 그렇게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낮에는 저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 보니 집에 펫캠을 하나 설치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펫캠을 하나 사두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자꾸 미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냥 설치를 해두었죠.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영상도 잘 찍히고 음성도 잘 찍혔습니다. 굳이 남편이 안 해도 됐었네 생각하면서 그 후론 틈틈이 저희 반려견을 확인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앉아서 쉬면서 습관처럼 펫캠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그날은 일이 일찍 마친 건지 집에 있더라고요. 펫캠이 설치 안 된 채로 계속 올려만 있었다 보니 남편은 펫캠이 작동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로 찍히는 남편을 보니 왠지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쓰는 펫캠은 제 음성도 카메라에서 나오고 카메라로 녹음되는 음성도 제가 들을 수 있는 양방향 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한번 걸어볼까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던 와중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예 엄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엄마라고 하며 전화를 받는 겁니다. 폰으로 지켜보던 저는 그 모습에 좀 당황했죠. 남편이 어머님과 연락도 안 한 지 6개월이 넘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 오늘 일찍 마쳐서 집에 왔어요. 그 사람은 식당 갔겠지 뭐. 식사? 좀 이따가 하지 뭐. 오늘 늦게 올 거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머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나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남편이 아, 엄마 들었죠? 이 집 내 명의로 바꿔준다는 거. 하면서 막 킬킬대고 웃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 명의 바꿔준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꼬셨긴. 내가 며칠 전에 신세 한탄 좀 했거든. 이 나이 되도록 가진 것도 없다면서.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명의 바꿔준다고 하더라고. 차도 받고 돈도 필요하면 알아서 꺼내 쓰고. 이제 이 집까지 내 거라니.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지 엄마? 하면서 키득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아 벙쪘죠. 나중에는 수경이 들고 있는 건물도 내 명의로 바꿔달라고 할 거야. 야금야금. 내가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어가면서 이혼녀의 고아인지랑 결혼해줬는데 그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이런 것도 아니면 뭐하러 결혼하겠냐고. 엄마 좀만 기다려봐요. 내가 수경이 갖고 있는 재산 야금야금 내 쪽으로 싹 다 바꿀 테니까. 나이 많고 장사해도 은근히 순진한 구석이 많다니까. 살다가 삐끗해서 이혼해도 내 몫으로 다 챙겨둬야 손해가 없지. 그리고 나중에 엄마도 이 집 와서 같이 살아. 적당히 며느리로 받아주는 척하면 수경이 걔도 감동받아 하면서 엄마 잘 모실 거니까. 지금처럼 반대하는 척 좀만 더 해주세요.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저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 끝까지 반대하고 남편은 저를 위해서 어머님과 인연까지 끊은 척했는데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미안함을 느끼는 저에게 야금야금 재산을 받아내면서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지만 남편의 이런 저열한 모습은 처음 봤기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 돈 보고 접근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남편의 그 녹화 내용은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어머님도 단순히 제가 이혼녀의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이 아까워서 저를 밀어내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하고 다 계획하고 저를 반대하고 싫어하시는 척 한 거였어요. 이런 악랄한 모자한테 속았다 생각하니 너무 분통 터졌죠. 사랑하고 믿었기에 그 배신감과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제가 남편한테 아파트 명의를 바꿔주기 직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준 차도 남편이 타고 다니지만 제 명의고요. 저는 이런 대화까지 들은 이상 이 남자가 계속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다 쓰레기인데 첫 번째 남편이 대놓고 폭력을 쓰고 집착하는 쓰레기라면 이 인간은 제 앞에선 저만을 위한 척하면서 뒤에선 이런 사기극까지 펼치는 더 악질인 쓰레기였던 거죠.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의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세월들이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최대한 남편과의 마주침을 최소화하면서 며칠 동안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이어 두 번째 결혼까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참 기막히고 서글펐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척 덮어두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끝낸 저는 남편에게 부동산 투자할 게 좀 있는데 며칠 뒤에 돌려줄 테니 일단 당신 통장에 있는 돈 좀 쓰자고 했습니다. 저번에 못 받았던 공사 대금이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인건비며 장비 비용이며 다 써야 될 돈이니까 쓰고 바로 돌려달라고 하면서 의심 없이 통장을 주었습니다. 저는 은행 들고 가서 제가 빌려줬던 7천만 원 뽑아서 제 통장으로 이체시켰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돈은 언제 다시 돌려줄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하는 남편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돌려받은 건데 왜 돌려줘야 하냐고요. 남편 어리둥절해 하길래 그랬습니다. 전에 나한테 7천만 원 빌린 거 까먹었냐고요. 냉랭한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내 돈 줄 생각을 안 해서 내가 알아서 빼갔어. 빌려준 돈 돌려받은 것 뿐이야. 잠깐만,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자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나 그거 사업자금이라니까. 다 나가야 될 돈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내 할 바 아니잖아. 자기야,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화나는 거라도 있어? 그래서 이래? 자기는 무슨. 너 나를 자기라고 생각한 적 없잖아. 그냥 찔러대면 돈 나오는 돈주머니로 봤지. 어? 어머님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 잘 봤다. 연기력이 아주 좋아.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차라리 연기자나 하지 그랬어. 어디 재연 배우 이런 거 하면 잘하겠던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팩캠 보이지? 저거 작동되고 있어. 몰랐지? 제 말에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 저게 언제부터? 내가 아직 설치 안 했는데? 내가 했으니까. 저기에 너랑 니네 엄마가 하는 얘기 다 녹화됐거든. 내 아파트 네가 뺏으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제 말에 남편은 입이 뜨악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차한 변명을 시작했죠. 아니야, 여보. 오해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 눈으로 진짜 네 모습을 봤는데 뭔 오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이혼 서류 갖고 왔습니다. 도장 찍자. 도장 안 찍으면 난 바로 이혼 소송할 거고 그리고 네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차키 놔두고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자기야. 사람을 물러봤어 너. 뭐? 나이도 많고 장사도 하는데 은근히 순진? 나 참. 그래, 내가 순진했네. 그래서 너 같은 인간한테 깜빡 속았어. 내가 어리석었지. 나 때문에 너네 엄마랑 인연 끊었다고 미안했으니.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CCTV 설치하는 일 왜 하냐? 남 등쳐먹는 제비가 딱인 것 같은데. 그거나 해. 제 말에 남편 완전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다 들켰다 싶으니 아차했겠죠. 그러더니 다짜고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야, 미안해. 그냥 엄마한테 허세 좀 부린 거야. 엄마가 자기 안 받아주고 싫어하니까. 그만큼 자기가 돈도 잘 번다, 능력 있다, 어필하고 싶어서 허세 좀 부린 거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참 그래.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빌빌거리고 잘 보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니네 엄마가 나 고하고 재혼인데다 나이 많아서 싫다고 했지. 그러는 너는? 말은 사업한다고 하지만 톡 까놓고 벌어오는 돈도 별로 없잖아. 나가는 돈이 더 많고 나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 없는데 아니면 그것도 혹시 나 몰래 빼돌린 건가? 이제 아무것도 못 믿겠네? 자기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 잘난 아들한테 생활비 한 번 못 받았는데 어머님 아들은 이 큰 집에 그 좋은 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진짜 웃기네. 그러면서 앞에서는 나 반대하는 엄마하고 인연까지 끊은 척 생쇼를 벌이고 와, 정 떨어진다. 그냥 나가, 내 집에서.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남편 앞에 있던 폰 들어서 어머님 이름 찾았습니다. 통화도 많이 했더군요. 나 때문에 인연 끄는 것 같은 소리 하네. 아주 효자 납셨어. 이틀에 한 번 꼴로 전화했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님이 엄청 낭낭하게 아들! 하시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아들 아니고 전데요. 어머, 네가 왜? 어머님, 제가 엄청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들하고 헤어져 줄게요. 저도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머님 아들하고 같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어머님도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들이 하라는 대로 저 싫어하고 밀어내는 척 했는데 제가 진짜 이혼한다고 하니 놀랐겠죠. 뭘 갑자기 해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고요. 아들 데리고 가실래요? 집에서 나가라는데 안 나가네요. 저기 수경아, 일단 진정 좀 하고.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 이제 와서 제 이름 부르면서 저를 말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참 기도 안 차서 전화 끊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나가라는 말 안 들려? 나이도 많고 이혼까지 했던 나랑 뭐하러 계속 살아? 이혼해 줄 테니까 니네 엄마가 만족하는 여자 만나서 살아. 저는 남편을 마구잡이로 밀면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미친 듯이 남편을 떠밀어 쫓아냈어요. 그렇게 폰도 던져주고 문도 닫아버렸죠. 생각할수록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남편은 이러고 어쩌고 가냐고 문 두드리고 난리치길래 너네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쫓아낸 후 차도 뺐고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저를 의도적으로 속였고 그 때문에 혼인관계도 파탄이 난 거라고 주장을 했죠. 남편은 어머님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한 건데 갑자기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나온다며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녹화 영상에 남편이 자기 입으로 다 계획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금액은 적지만 위자료까지 토해내고 결국 저와 이혼을 하게 됐죠. 그 와중에 남편은 가게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한번 쫓아냈는데 그 뒤엔 어머님까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와서 진짜 끝낸다고 하니 아쉬워서 발을 동동 하더라고요. 돈 잘 벌어서 자기 아들 호의호식 시켜주는 며느리인데 아차 싶었겠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겠대요. 며느리로 인정할 테니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아줌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나 아줌마 며느리 안 해요. 아줌마 며느리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남의 딸한테는 함부로 하고 성이 짓밟고 그래도 될 정도로 뭐라도 있어요? 내가 아줌마 아들한테 마음이 있었을 때야 아줌마한테 잘 보이고 싶었지.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얼굴조차 보기 싫은 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남편이고 시모고 진짜 소름 끼치는 인간들이다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의 이혼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개의 이혼 딱지가 생긴 거죠. 누군가는 저에게 2번이나 이혼했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을지언정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딱지가 부끄러워서 모른 척 덮어두고 살았더라면 저는 사는 내내 남편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들어있던 통화를 듣는 순간 이미 신뢰관계는 파탄났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끝을 낸 게 제 스스로도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생각해요. 남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어쨌든 제 인생 제가 사는 거니까요.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잃었으면 또 하나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으니 결혼은 저한테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제는 단호하게 생각 접으렵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남자는 없다 생각하면서요. 또 제 일이 있고 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좀 더 빨리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하는 일에 더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걸로 제 인생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다 가려 해요. 2번의 뼈아픈 경험은 있지만 그만큼 제가 또 성숙해졌고 단단해졌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